안녕하세요. 안미랑 의원 김선만 원장입니다.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암 발생률에 대한 것인데요. 불행히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일본과 한국, 중국 다 일반적인 위암 발생률보다는 높은 나라들입니다. 2000년 전에 중국이 위암 발생이 높았는데요.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중국은 북부와 남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 북부 지역에서 암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북부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술, 담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남쪽 지방 사람들은 채소나 일반적인 건강 음식을 많이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가 중국 내에서도 북부와 남부의 암 발생률 차이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국도 많이 발전하면서 식습관이 많이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위생이 좋아지면서 위암 발생이 줄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생률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가까이 높은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위암이 생기는 위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기본적으로 식도와 소장 사이에 위치한 J자 모양의 주머니입니다. 여기가 근육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그 늘어남과 줄어듦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위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되면 식도 하부에 관략근이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불근함을 서더라도 음식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식도 관략근은 음식이 내려갈 때만 열리고 그 이후에는 닫혀있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계속 열려있게 되면 위에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가게 돼서 역류가 되고 이것이 염증이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군데 관략근이 있는데요. 12장 넘어가는 부분을 유문이라 그러는데 이 유문에 관략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처음에 먹은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해독이 된 다음에 넘어가라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에서 어느 정도의 기계적인 또는 화학적인 소화를 시키고 또 거기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세균이나 미생물들을 제거한 다음에 소화하기 식은 상태로 소장으로 넘기려는 목적이죠. 그래서 충분히 위에서 해독이 되거나 소화된 다음에 조금씩 넘어가게 됩니다. 위의 기능을 보면 지금 얘기했듯이 소화에 있어서 가장 첨병이 되겠죠. 물론 입으로 씹는 동안에 소화 효소가 좀 묻게 되고 소화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식도는 위까지 연결하는 통로 역할만 하게 됩니다. 위에 들어간 이후에는 위에 있는 강력한 위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산성도를 7을 중성이라고 봤을 때 그 위산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산도가 2까지 떨어집니다. 굉장히 강력한 산성입니다. 웬만한 금속도 오래 있으면 녹이 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산성에서 내려온 음식들이 이제 녹게 되는 거고 그런 화학적인 소화가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위의 근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섞듯이 기계적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음식물들을 섞어 놓으면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소화 효소라든지 아니면은 음식물의 위산을 섞어서 더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위에서 일부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요. 또 위에서 흡수되는 그런 물질 중에 알코올, 카페인 등의 일부가 위에서 흡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먹다 보면은 좀 빨리 취하는 분들은 위에서 흡수가 빨리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글로 내려오는 균이나 미생물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들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해독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는 기본적으로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일부 호르몬 분비라든지 일부 영양소의 흡수 및 해독 내지 방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를 조직학적으로 구분한다면 위산이나 점액이 나오는 위점막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근육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점막 하층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장막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조기위암과 진행성의 차이를 얘기하게 되는데 바로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조기위암은
점막이나 점막 하층까지에 있는 아주 작은 초기의 위암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한 증세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있더라도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조기 위암을 증상만 갖고서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암 발생이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40세가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암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진행성 위암은 그 점막 하층을 지나서 근육까지 진행된 거고, 여기에 더해서 주변의 임파선으로 퍼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장기 아니면 원거리 장기,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조기 위암과 같이 비특이적이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는 그 진행성 위암의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식도 상부 쪽에 연관된다면 음식의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못 내려간다든지, 역시 마찬가지로 십이장 쪽에 있는 부분에 암이 생긴다면 막힘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 자체로 인해서 궤양이나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혈이 생긴다 그러면은 암의 위치의 특성상 소화가 돼서 실제로 혈변의 색깔은 검은색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빨간색이라면 위에서 빨간색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위암에서 만약에 혈변이 나왔다면 검은색의 흑색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흡수장애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또는 암의 진행으로 인한 악액질 등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가 굉장히 많이 동반됩니다. 특히 6개월간의 특별한 원인 없이 체중이 10% 이상이 감소된다면, 그리고 상부 위장한 증세, 속쓰림이나 위장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위암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암의 특성상 전이가 됐다면 그 전이로 인한 증상들, 예를 들어서 간으로 전이됐다, 폐로 전이됐다 하면 그거에 동반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조금 진짜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복부에서 만졌을 때 만져지는 위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기 위암은 너무 적고 그다음에 점막 하층까지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증상이 애매모호하고 또는 비특이적이다.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진행성 위암은 좀 전에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 복통도 심하고 그다음에 출혈성 성향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중 감소라든지 또는 직접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암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암 발생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암이랑 의원 김선만 원장이었습니다. 누구랑? 암이랑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